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오늘도 새로운 얼굴이 함께합니다. 뉴스업 브리핑.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책임질 두 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동기 평론가는 처음 네. 나오셨는데요. 우리 프로의 청취율을 책임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뉴스업을 업 시켜야 할 텐데 예. 고민입니다. 아니, 청취율을 업시키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김수민 평론가, 어떤 소식? 네, 공수처 1호 사건 네.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온갖 관심을 모았던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이 그 대상이 됐는데요. 네. 2018년 7, 8월에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서 특별 채용해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이제 특혜라고 보고 경찰에 고발을 했던 건데,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서 사건 번호 21년 공제 1호라고 네. 붙은 1호 사건이 됐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수사 1호는 기소 1호 아니고 유죄 1호 아니다 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1호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공수처 1호가 누구냐 해가지고 그동안에 관심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조희연 교육감이다 이러니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들이 많나요? 그렇습니다. 뭐 검찰의 누구일 거다, 네. 아니면 정치인 누구일 거다, 혹은 여권의 누구일 거다, 이런 관측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당적이 없는 교육감이 1호가 되었다라고 아하.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교육계에서 좀 당혹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일 오전에 9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모여서 결성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가 네. 공수처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던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라든지 또 시민운동가이기도 했던 김동춘 교수라든지, 김동춘 네. 교수는 참고로 이제 조희연 교육감하고 오랜 하구 사이입니다. 예. 이런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 시민사회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그 공수처가 검찰이라든지 사법부 이런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구인데 예. 임기제 선출직의 정치적 결정을 수사하는 것이다. 예. 변질되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여권에서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예.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또 이런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옛날 서초동 논란이 이번에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마구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동안 살펴왔던 각종 비위 중에서 40%가 검사 관련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럼 양적으로 검사 쪽이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 예. 예상치 못했던 교육감이라는 그런 대상이 선정된 것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감사원 감사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모른 척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에 원래 선출직 공직자도 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 예. 또 국회의원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와서 선출직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좀 그 논리 자체만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성실한 수사를 받겠다라고 좀 사뭇 다른 그런 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좀 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네. 권력기관 견제거든요. 예. 근데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번 그 수사 대상 1호로 삼은 게 예. 설립 취지에 과연 맞는 것인가 일단 의문이 하나 들고요. 네. 방금 뭐 김수미 평론가가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감사를 세게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결국에는 공수처가 이거를 굳이 뭐 다르게 또 뭐 수사를 할 일이 있는가? 예. 더더군다나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허. 결국에 검찰로 또 넘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이걸 1호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의문부호가 좀 찍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감사원도 저번에 원전 그 자료 폐기 그 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또 그 하나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면서 감사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도 뭐 그런 데는 아주 난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 조희연 교육감 측 반박과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 쟁점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일단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들이 특채를 부당하고 특혜를 갖고 이제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징계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 예. 담당자들이. 근데 조 교육감이 실무진 검토 없이 단독으로 결재를 했다라고
라고 감사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변호사 7명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예. 전원에게 적법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어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중간 간부들이 워낙 걱정을 하니까 그들의 동의를 얻은 채로 그들 결재란을 없애고 예. 자기 것만 결재를 해서 진행을 한 것뿐이다. 그들을 패싱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반박이 되겠죠. 예. 그리고 감사원에서 또 지적한 부분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계속 채용을 요구를 했는데 예. 이 채용 대상자를 특정해가지고 특채를 추진한 실무진에게 지시를 했다. 조 예. 교육감이. 그리고 이들이 결과적으로 높은 점수로 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뭐 시의회에서 이제 의원 2명이 의견서를 이렇게 보내올 때 그 해당 합격자가 포함된 명단이 온 건 맞는데 네. 그 이후의 진행은 그 5명을 놓고 이들을 채용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심사를 한 게 아니고 예. 일정 요건들을 갖춘 여러 사람들을 다 모셔놓고 심사를 한 결과 이들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입니다. 어허, 요즘은 어떤 특채라 하더라도 다 공모하게 돼 있고 심사하게 돼 있는 거죠. 모든 그렇죠. 공무원 채용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면접 심사를 앞두고도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자, 감사원과 조희연 교육감이 여기 그 채용 절차에 대해 어떤 의견들의 사이가 있습니까? 또 이제 감사원에서 했던 거는 이제 2차 전형 담당 팀이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가 해직 교사 5명과 같은 당연 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좀 채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출을 했다. 네. 이게 감사원의 지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전형 대상자가 2차에서 14명이었는데 공적 가치 실현 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 예.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는가. 이 부분에서 고득점자 5명을 특채 대상자로 확정을 한 것이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5명이 결과적으로 선정이 된 거고 모든 것은 블라인드로 개인 식별할 수 없도록 해서 심사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감사원이 허위 사실 관계를 알리면서 그 감사 대상자들에게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거 이거를 예. 본인들이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이 그래요? 압박을 무리하게 했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예. 그럼 재심 청구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잘 안 됐나 보죠? 네, 예전에도 보면은 원전 문제일 때도 감사원이 좀 무리하게 감사했다. 이런 주장이 상대편에서는 나왔었는데 예. 그게 뭐 별도의 절차로 진행이 돼서 다시 뒤집거나 그런 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문제냐인데 그 감사원하고 이번에 공수처가 입건한 혐의 다르다면서요? 예, 묘한 것은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나 임용에 관한 그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것이 아니라 공수처는 사실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거든요. 아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예. 하는 이 직권남용인데 사실은 직권남용이 국가공무원법 위반보다 입증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동안에 예. 여러 사건에서 직권남용이 무죄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무죄로 날 가능성도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본죄였던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예. 그런 전망인데 앞으로가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공수처는 판사라든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만 수사를 하고 기소는 거기까지 하고 다른 알겠습니다. 분야는 이제 기소를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결국은 공이 검찰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소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공수처가 아니다. 검찰이 결정한다. 이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우리 민노기 평론가 어떤 소식입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주사위는 던져졌다. 4가지 경우의 수. 아, 주사위가 그러니까 네 면인가 봐요. 두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직 기소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소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오늘 뭐 이르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아직 기소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남감 대검 차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거든요. 예. 승인만 하면 바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마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 예,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네요. 네. 자, 아까 4가지 경우의 수 말씀하셨어요. 하나씩 네. 풀어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직무 배제 가능성인데요. 네.
지금 피고인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인데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네. 과연 유임시키거나 다른 요직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아하. 결국에는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여론의 비판 등을 감안을 해서 예. 직무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직무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박범계 장관이 기소된다고 다 징계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지 않느냐 예.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아하. 이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직무 배제 요 부분 좀 불확실하고 다음 가능성은요? 승진하고 유임인데요. 예. 갑자기 승진할 수도 있다, 유임될 어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검찰과 수사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 주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본질적인 성격은 성접대 의혹 사건인데 예. 이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김학의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은 법무부 관계자를 처벌하려고 하느냐. 예. 여기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검찰 수사팀이 정치적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예. 정권 일각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또 이 지검장 또한 자신을 겨냥한 부당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유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국에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유임시키거나 승진을 시키게 되면은 김호수 후보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을 살리기 위해서 김호수 후보자를 뭐 부담을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예. 전망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원활한 인준을 위해서라도 일부 장관 후보자는 좀 날려야 임명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의 구도가 예. 그러니까 수학에서 A 대 B는 뭐 C 대 D 예. 이런 구도가 이제 여기서도 검찰에서도 김호수 대 이성윤 이 예. 구도로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뭐 그렇게 인질 보여집니다. 구출 작전도 아니고 왜 저 사람 살리려고 누구를 또 하고 도대체 이게 뭐 원래 참- 전망이라고 네. 하는 게요. 예. 이런 전망 저런 전망 막 나오는 겁니다. 아니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김종대를 살리기 위해서 예. 김수민을 기를 죽인다거나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네.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반성해야겠네. 본인만 모르셨던 게 아닌가. 예. 네. 그러면 마지막 가능성이 하나 남았는데 자진 사퇴라고요? 그러면 뭐 저도 김수민 평론가를 살리기 위해 제가 자진 사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역시 이성윤 지검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통상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는 통상 징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검사가 퇴직을 희망을 하더라도요. 예.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해당 검사에게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박범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는 여전히 좀 미지수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 중징계가 예상되는 검사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하.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기소가 되면은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요. 역시 이것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가능성이 낮은 게 자진 사퇴, 승진, 유임. 그러면 맨 앞에 얘기한 거, 예, 그게 저 직무 배제인데, 예, 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네.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예,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선택지지 아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모르죠. 뭐 박범계 장관의 뉘앙스는 조금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성윤 지검장이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처럼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제가 이런 지금 머리가 시나리오는 막 없을까요? 아파오기 그러면 시작해요. 경우의 수가 한 예. 8가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도대체 이거 검찰 뭐 공수처 소식은 뭐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국민의힘이 내일 백신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과거 한미협회 회장을 지냈던 박진 의원과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던 최영두 의원 두 명이 가게 되는데요. 네. 이 뉴스의 비밀은 동반 출장은 아닙니다. 동반 출장이 아니고 자, 누구와 들어보죠. 동반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신 사절단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원래 여당에 제안을 했던 건데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좀 항의를 하면서 직접 파견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네. 10일에 출국해서 일주일 가량 머물면서 정치권에서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 미국 정치권과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 박진 의원이 사실 백신 스와프 체결 예. 이거를 최초에 제안을 했던 의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밖에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관련한 그런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정치권에 상기를 좀 시키겠다. 예.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정인 교수가 이런 행태를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저 백신 사절을 가려면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가야지 왜 대통령 국회의원을 만나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리고 비판을 이런 해요. 문제는 창구 단일화가 좋거든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게 바로 창구 단일화고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야당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쪽이 하나의 명분은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초당적으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계속 얘기가 없다. 예. 그래서 직접 가겠고 성과는 정부와 공유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의 목적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왜 이렇게 초당적 외교 의원단이 꾸려지는 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예. 이런 부분이 좀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미 예. FTA 때도 보면 미국 의회는 통상이라든지 외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한일 갈등 때도 막 서로 미국의 의원들이 가는데 예. 일본 의원들이 한국 의원들보다 빨리 가더라고요. 이런 의회 차원의 외교가 아직 좀 무르익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의원 외견 많이 가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고. 네. 밖에 나가서도 이상하고 잘 안 돼요 이런 게. 네네. 초당적 외교. 이것도 품격 높은 나라나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예. 갑자기 자, 당혹스럽습니다. 예. 자, 백신 외교가 다냐? 또 다른 뭐 동맹 관리 뭐 이런 네. 거 없습니까? 이게 겸사겸사 총체적이고 정치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가는 김에 대북 정책이라든지 쿼드 참여 문제, 예. 한미일 협력 이런 것들을 폭넓게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묘하게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방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들도 일정 안 겹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톤 터치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나중에는 또 2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죠. 네. 그 틈을 타서 이제 대선 행보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좀 파란을 일으켰었는데 예. 또 세월이 지나니까 서로 미국에 가는 예. 이런 또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야당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가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제일 목적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아마 북핵에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주문 하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는데요. 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업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민동기 평론가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